네, 국제화제는 바다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바다 오니까 너무 좋네요. 이번에 한국에 와가지고 사실은 바다를 못 봤어요. 저는 바다를 주기적으로 봐주지 않으면 병이 나거든, 병이요. 그래서 하여튼 보러 갈 생각도 많이 나고, 바다를 보니까 마음이 확 풀립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20년 이상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결혼했어요. 지금은 잠시 일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있고요. 네, 저의 해외 관련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가감없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국제화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업차, 이민, 제가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외국어 실력이 중요하다고요. 그 현지 나라 말의 그 구사 능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특히 사업을 하러 해외 진출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 그 현지 나라 말을 해야지 적당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요, 네이티브는 힘들어요. 쓰고 읽고 말하기가 자유자재다?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아무리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30년을 살아도 네이티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지만 이 언어 능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강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라에 여러분들이 진출하셨어요. 근데 그 현지 나라 말을 전혀 할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장애인입니다. 그것도 중증 장애인. 자, 보세요. 글을 볼 수가 없어. 까막눈이야. 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을 못하죠. 여러분들은 장님의 귀머거리의 벙어리란 얘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타겟이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생활하시는데 불편하고 힘드시겠습니까? 통역 쓰면 되죠? 네, 통역 있습니다. 근데 이 통역을 쓴다라는 게 얼마나 또 리스크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정말 한마디도 외국어를 못한 상태에서 통역만 의지한다? 이건 정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똑같다라는 거. 제가 나중에 이 통역이 왜 위험한지, 또 어떻게 하면 통역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도대체 그러면 내가 얼마큼 외국어를 해야 불편함 없이 내가 사업을 할까? 당하지 않고,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가끔 보면 너무 웃기더라고요. 많이 봤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렇고, 요즘에 베트남이 핫하죠? 베트남에서도 봤고요. 제가 살고 있는 필리핀에서도 봤고, 일본에서는 아직 못 본 것 같아. 근데 어떤 분들이 많냐면, 여러분들 통역사라 그래서 젊은 여자, 중국 같은 경우는 조선족 여자분, 아니면 필리핀 같은 경우도 한국어를 어느 정도 공부한 필리핀 현지 여자, 한국어도 잘 못해.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이 통역사가 통역사인지 직원인지 애인인지 애매해. 굉장히 위험하죠. 네, 어찌됐건. 자, 여러분들, 저는 중국어를 공부할 때 어떤 목표를 갖고 있었냐면, 예전 영상에 말씀드렸어요. 중국어는 HSSK라는 한어 수평고사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외국어 능력, 중국어 능력의 레벨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자격증 같은 거죠. 일본어도 있죠. JLPT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토플, 토익, GRE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 영상은 유학을 가려는 학생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유학을 가시려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가든 대학을 가든 대학원을 가든 박사과정을 하든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따라갈 정도의 언어 실력 갖추면 돼요. 그리고 각 교육기관, 학교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 대학교에 어플라이를 하려면 JLPT 2급 이상, 2급 아니면 1급이란 얘기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HSK 몇 급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넘어가면 됩니다. 간단하죠.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은 뭐냐면요, 적어도 너희들이 우리 학교 그 과에 들어와서 수업을 따라가려면 최소한 요 정도는 해야 돼. 그러니까 HSK 몇 급, JLPT 2급이라 그래서 원활하게 수업을 잘 따라간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 정도야. 이건 안 하면 니네가 못 따라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해외에 진출했을 때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럼 내가 다시 대학교 가서 그 언어를 공부해 전공을 해야 되나? 4년 이상? 힘들죠? 자, 저는요, 통역사 없이 비즈니스 미팅을 주관할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가, 저의 중국어, 제가 중국에 사업 오래 했지 않습니까? 중국어 실력에 제 스스로가 요구한 게 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1년 반 걸렸어요. 1년 반 동안 저는 중국어를 고시 공부하듯이 했고요. 그리고 대학교 본과 중국어과는 아니지만 어학원,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학원을 1년 반 동안 다녔습니다.
자,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언어를 습득하려면 저는 최소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은 정말 공부를 해야지만이 언어를 어느 정도 습득한다고 보거든요. 완벽하게 습득하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여러분들 그 시간과 비용이 쉽진 않잖아요. 내가 지금 빨리 가서 시장 조사하고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 조사는 해놨어.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이 사업하면 잘 될 것 같다고 해. 그리고 뭐 아는 사람 통해서 막 도와줄 현지 사람들 소개받고 막 이랬어. 사업을 해야죠. 그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언어에 들이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그 시간과 비용은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아깝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결코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일단 과감하게 그 언어를 공부하는데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을 꼭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초기에는 한국에서 학원을 다니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독학은 어렵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영상에 저는 지금 일본어를 독학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중국어를 한번 이렇게 제 스스로가 정복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부터 할게요. 제가 언어 실력, 제가 4가지 언어를 구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가 네이티브죠. 가장 편합니다. 그러면 한국어 구사 실력을 100으로 봤을 때 두 번째 자신 있는 언어가 중국어예요. 제가 영상에서 가끔 조선족처럼 중국어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제가 영상에서 가끔 중국어 하잖아요. 조선족 분들이 좀 발끈하시더라고. 제가 조선족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전 네이티브가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정도로 한국 사람 치고는 꽤 잘한다,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뭐 중국어 실력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100으로 봤을 때 중국어를 한 40 정도로 저는 봐요. 왜? 한 90% 이상은 웬만하면 다 소통이 됩니다. 그러나 저도 보고 쓰고 하는 거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어가 한국어 다음에 중국어 다음에 영어예요. 영어 같은 경우는 저는 외고를 나왔습니다. 얘기는 또 처음 하는데 제 나이 또래 고등학교에서 원어민과 함께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학교는 거의 없었거든요. 외고 이외에는. 저는 외고를 나왔기 때문에 뭐 영어를 잘하진 않았지만 고등학생 때부터 원어민과 이렇게 대화를 했던 어떤 그런 스킬과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찌됐건 필리핀이라는 영어권 나라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언어를 공부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어와 비교하면 한 20에서 25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 수준도 제가 영어권 애들이랑 비즈니스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자, 일본어. 일본어는 금방 뽀록나죠. 여러분들 제 영상에서 일본어 하는 거 보면 일본어 하시는 분들이 보면 아유 이렇게 하실 거야. 근데 한 5 정도 보시면 돼요. 5. 그냥 한 유치원생 정도. 그러니까 간단한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 간단한 일상생활. 의사소통이 아닙니다. 일본어는 제가 그래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저도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뭐 중국어, 한국어에 비해서 40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통역 없이라기보다는 어찌됐건 솔직히 막 1년 반, 2년씩 공부하는 게 쉽진 않지 않습니까? 자, 통역을 잘 활용할 정도. 내가 통역 없이 일상적인 생활과 그리고 일상적인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한 정도의 플러스 비즈니스 얘기할 때 통역사를 쓸 때에는 이 통역사가 제대로 내 생각을 전달하고 말을 해주는지 정도는 알 수 있는 정도. 이해되시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언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저처럼 1년 반,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물론 저는 그렇게 한다면 가장 좋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잘하면 잘할수록 좋죠. 당연히 말하기, 보기, 읽쓰기가 차유자재면 제일 좋겠지만 그건 힘들다고요.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1년 반, 2년씩 여러분들이 언어에다가 시간을 집중하는 건 쉽지 않은데 내가 일상생활과 일상회화가 가능한 정도 피는 얘기 못하더라도 그리고 비즈니스에 통역을 썼을 때 이 통역하는 친구가 나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아닌지 정도만 알 수 있는 정도만 돼도요. 일단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해외 그 나라 현지에 가서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 정도만 돼도 상당히 언어 때문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되느냐? 아까 거기 좀 많이 끊겼는데 저는요 아주 기초적 베이스가 없다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중국어를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중국에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중국에서 살면서 왔다 갔다가 아닙니다.
일단은 중국어 빠빠못보도 발음교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서 젊은 조선 쪽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베트남 가서 사업을 해야 돼, 한국어 어설프게 배운 그 베트남 젊은 여자 찾지 마시고 현지에 가실 필요 없고요. 저는 그래요. 처음에 초급에서 한 초중급까지 아니면 중급까지는 한국에서 학원을 다녀라. 그렇게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일본어를 일본에서 배운다, 처음부터 학원에서 배운다, 그럴 경우에는 진도가 굉장히 느려요. 한국 사람들이 원래 이 빨리빨리 문화, 한국 사람들이 빨리 어떤 결과물을 봐야 되잖아요.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언어 학원, 저도 중국어를 초급은 한국에서 띄고 갔었거든요. 4개월 코스였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 결과물을 보기 원하기 때문에 언어 어학원들이 이렇게 취미반이 있고 집중반이 있어요. 집중반을 가시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빠른 시간 안에 어느 정도의 레벨을 끌어주게끔 최적화되어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공부를 하시면요, 일단은 굉장히 느려요. 느리고 아예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니 현지에 가서 현지분이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대충 알아들어야 되는데 전혀 아예 nothing, 기초가 없으면은 너무 힘들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초급 내지는 초중급까지는, 아니면 중급 정도까지는 일단 한국에서 뭐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라. 저는 요거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지에 가셔서 거기서 한 학기 정도, 6개월 정도, 아니면 학원을 좀 몇 개월 다니신다거나, 정 그게 여의치 않으시면 튜터링이라 그래서 이제 그 개인 교사를 고용해서 과외를 받으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언어에 여러분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 전혀 시간과 에너지 쏟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이 결국 시간과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현지에서 계속 그 언어 공부를 하시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때 언어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메인으로 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한 아이템,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어떤 저의 이상과 현실이 맞는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시장 조사하시고, 법률 조사하시고, 그 다음에 친구들 사귀시고, 커넥션 만드시고, 그리고 그 현지 나라의 풍토라든지 기후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적응하는 그런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 뭐 5, 6개월 정도, 그리고 현지에서 5, 6개월 정도 해서 1년 정도를 바짝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의,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하시고, 또 현지인과 어느 정도 아주 깊이 있는 디테일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일상적인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해지면서 내가 급할 때, 중요할 때 통역을 썼을 때 이 통역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 정도라도 감적으로 알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여러분들이 갖추시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히 하는 가정하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학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독학은 웬만하면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일본어를 독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어를 한번 내 스스로가 정복을 해봤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복이라는 게 아주 잘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목표한 만큼까지는 도달해 봤다라는 거. 그리고 언어를 하나를 하게 되면 뭐 나라 말이 바뀌지만 사실은 습득하는 과정은 비슷비슷하거든요. 똑같아. 여러분들이 어떤 한 나라에 가서 해외에서 생활을 해보셨다. 각 나라마다 디테일로 들어가면 법률도 달라, 문화도 틀려, 사람도 다르지만 또 공통적인 게 있어요. 예, 비슷한 그런 어떤 스트럭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일본어를 지금 현재 독학으로 하고 있지, 그걸 제가 모른다면 저는 일본어 독학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일본에 며칠 때 들어갈 건데 들어가서 다시 공부한다고 하면 조금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해외에 진출하셨을 때, 특히 사업적으로 진출하셨을 때 어느 정도의 그 현지 나라 외국어를 준비하고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에 공감이 가십니까? 또 재밌으셨습니까? 국제화제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종종 언어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터이니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